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예, 이번은 PSI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오늘 이슈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폭탄 쏟아지고 있어요.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조금 개일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자연 재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대처를 해서, 그렇죠. 거의 인재에 가깝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오세이돈. 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나왔고, 네. 포세이돈과 오세훈 시장이 합쳐서 오세이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에 물의 도시 있어요. 네, 공약을 지켰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비가 이렇게 갑자기 뭐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비가 오면 모든 세계 그 도시가 수도인데 대한민국. 더군다나 강남이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뭐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의 중심이기도 하고. 부의 중심이죠. 네. 거기가 풀장이 됐습니다. 풀장이 되고. 네. 완전히 초토화됐죠. 이거를 자연재해라고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겨레에서도 보도됐는데, 우선, 치수와 관련된, 배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최근 5년 사이에, 5년 전에 651억이었다가 작년까지 66억으로 줄었다. 10분의 1로. 600억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수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죠. 이 66억도 작년에 무슨 고친다고 썼다고 하더라. 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연임이잖아요. 연임하는 동안에 서울이 지금 잠기는 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잠긴 거는 그렇다고 쳐도 두 번째는 잠기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책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이 그렇죠. 일부 오래됐죠. 그리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간에 이제는 여름 장마철이라고 하지 않고 우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태국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런 것처럼 여름 내내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오면 쏟아지죠. 뭐냐.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표현이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는 그 표현 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가을에도 쏟아지고 이런 게 이미 7,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폭우가 그때는 물난리가 났죠. 광화문이 잠겼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광화문 또 잠겼어요. 그런데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설사 그런 것이 일부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재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치수 비용 이런 걸 해갖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태를 보면요. 동북부 지역으로 이제 관통하는 도로는 어디냐면 동부간선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정부에서 내려오는데 한 6, 7년 전에는 의정부 넘어서 이제 그 위에 포천 이런 데가 잠겨갖고 포천 출판단지 이런 데가 왕창 잠겼고 종이 막 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류 쪽을 이제 정비하고 그랬고 지금 이제 그런 국지성 폭우가 와도 큰 문제가 없이 간선도로가 잠기는데 비가 많이 오면 금방 경찰들이 나가고 통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강북은 물이 빠져나가는 게 현재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와도 강에서 좀 넘칠 뿐이지 무슨 배수에 문제가 있었고 물이 역류해서 넘치고 이런 게 없는데 광화문 작년에 잠겼죠? 올해 올해도 광화문 잠겼고. 광화문 잠겼고 강남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슨 캐치프레이즈 걸었냐면 디자인 서울이에요. 디자인 서울 하면서 그냥 건물의 이 외벽만 바꾼 게 아니고
바닥을 화강암이나 이런 돌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네,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근데 이제 이게 썼죠. 그러니까 그 화강암이 되면은 물을 흡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불투수축 면적, 물을 흡수하지 않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저희가 왜 웃었냐면 평소에 절대 쓰지 않은 용어거든요. 의원님의 어휘력으로 볼 때. 불투수축 면적.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니까 비가 오는 우수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우수를 땅이 흡수하고 배관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특히 자기가 주력적으로 사업을 한 강남 지역과 광화문 이쪽 지역에서 물을 흡수하는 이 양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적하신 이 배수 배관 이런 것을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담당 부처에서 그 배관에 그러니까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50파이, 80파이, 100파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라라고 하면은 실제로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돈은 딴 데 썼죠. 디자인 서울에. 대부분. 디자인 서울 세빛둥둥. 네, 한강 세빛둥둥섬. 네. 세빛둥둥섬. 새로운 빚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돈 많이 썼죠, 딴 데다가. 돈 많이 썼죠. 네. 수천억을 쓰고. 한강 사업하는데 많이 썼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산사태가 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우리 그 우면산 그 일대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그 구의원이 하나 있어요. 윤 모씨 그 여자 이제 비례의원인데, 그분 남편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 비 오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배수나 배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는 개발이 들어갔고, 이거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적을 했답니다. 언론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면서, 근데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예산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네. 피해 방지 예산 다 잘라버렸고, 그렇게 되면 예산 항목에서 따와야 될 텐데. 예산 항목에서 따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항목에 있는 예산 서울시 전체가 66억인데, 거기까지 차례가 안 가는 거죠. 66억을 다 쓰고, 이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좀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시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무슨 무상급식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아니고, 66억이 비가, 이렇게 요 며칠 동안에 쏟아붓지만, 계속 이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언제든지 쏟아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66억 저거 위험하지 않냐? 예비비에서 좀 편성을 해라. 해갖고 예비비에서 준비를 좀 시켜놓고 미리 대비해놓는 이러한 진정성이 좀 보였었으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게 아니죠. 무상급식 하느라고. 무상급식에 꽂혀갖고요. 이거 66억으로 만들고 무상급식 180억 쓴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180억, 189억인지 그래요. 그럼 무상급식 진짜 자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방송 녹화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무상급식 그 신청 오늘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비가 와갖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서도 아주 가벼운 꼼수를 또 살짝 씁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신청하는 데드라인이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그리고 이 방송 나가기 바로 전날이죠. 그때 신청하면 되는데, 원래는 그 목요일이나 수요일에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어제 하려고 그랬어, 어제. 어제 하려고 그랬었나요, 예. 수요일날? 예. 이거를 미룬 거예요. 비가 많이 왔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정말 진짜 무상급식에 대해서 철학이 있으면 비가 와서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이 철학을 밀고 가겠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타기보다는 비 이렇게 왔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아는 거예요? 예. 나한테 욕이 올 걸 아니까 그 자세를 낮추고 무상급식은 여기까지 나가면 진짜 욕먹겠구나 해가지고 뒤로 살짝 미룬. 근데 불투수청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연세대 교수님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분이 또 왜 광화문이 잠겼냐 이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 작년에 심각하게 잠겼죠. 작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근데 오세훈의 역사의식이 뛰어나다고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광화문을 잠기게 한 진짜 이유는. 그건 말이죠. 그것은 광화문에 서 계신 이수진 장군이 해군임을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물에 잠기겠다. 어쨌든 거기 광화문에 나무를 다 잘라냈잖아요. 예. 나무를 뽑아냈거든요. 그 나무를 통해서 흡수되거나 하는 그 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되는 물도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각하가 만드신 청계천 지으면서 이제 배수 시설을 바꿨대요.
그게 뭐 분산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분산식을 집중식으로 바뀌었다나 어쨌든 청계 그리고 그러니까 각하와 오세훈 시장의 네.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이 넘친 게 그리고 불투수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죠. 자기들이 대권을 잡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이렇게 물의 복수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물화국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분산식, 그 집중식 이런 것은 처음에 우리 청계천 문제 제기하고 그럴 때 처음에 청계천 할 때 청계천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물을 쭉 끌어다가 이게 1년에 그 물 관리 비용이 한 그 600~700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요. 그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물을 끌어다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만들면 이 물의 양이 많아지고 관리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분산식인데 한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때려 부으면은 여기저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럼 한 곳으로 막으니까 이건 청계천에 범람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비가 내린 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배수가 이렇게까지 안 돼서 물이 넘쳤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맞죠? 책임 맞죠? 책임이 맞고 작년에도 작년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가 5년 차예요. 6년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6년 차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후가 어떻게 변했고 국지성 호우가 언제 어떻게 내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올해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배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야지 훌륭한 시장이죠. 그런데 엮어서 이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무상급식을 미루고 그리고 다소 무상급식에 대한 작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 크게 만든 다음에 실패해서 탈락한 다음에 실패해서 사임한 다음에 대권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권 이미 그 꼼수가 들켰기 때문에 사퇴한다는 거였었죠. 사퇴의 명분을 삼고. 근데 이번에는 사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이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나라당이 열심히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없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이나 한나라당 중앙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자기 편인데 오세훈이 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한나라당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반대하자니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투표율이 280만이 안 돼갖고 투표율 안 돼갖고 무산됐다는 비판을 들을 것 같고 참여해갖고 찬성을 하자니 지역 여론이 무척 안 좋고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남편이 우리 민주당 활동을 하고 사모님이 이제 영남의 지역구 영남 출신이었고 이제 한나라당인데 성향은 완전 한나라당인데 민주당으로 돌아섰어요. 남편이 가니까 같이 가야지 그 길을. 그런데 한 번 며칠 전에 식사를 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무상급식 왜 하냐 자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주장을 막 동의를 해요. 근데 내용은 앞뒤가 안 맞아.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그냥 오세훈 시장 주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저하고 이제 그것이 하도 답답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막 공격하는데 끝까지 끝까지 버티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애기 엄마 어제 집에 가서 열심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깨졌으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에 가서 그 얘기 한마디 꺼냈다가 무상급식 자기는 반대한다. 아들이 한 30~40분 동안 아주 그냥 작살을 내게 밟았답니다. 얘기가 이거예요. 엄마가 우리 애들의 심정을 아냐. 학교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부자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주고 걔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협심 있었고 네 같이 밥 먹자 하면서 하는데 그중에 못된 아이들 한두 명이 왜 돈도 안 냈는데 줄 서갖고 밥 먹냐. 이런 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비일비재하고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이제 고2쯤 되니까요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세금 다 내잖아요. 우리가 그 집니까 뭐 공짜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교육이 중학교 3학년까지인데 의무교육에는 원래 학용품도 유럽 시스템 똑똑한 아들이야. 유럽 시스템에서 학용품도 주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용품도 주고
지금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근데 왜 밥은 거기에 포함 안 되죠? 그리고 엄마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한나라당 주장 듣지 말고 아빠 쫓아다니면서 민주당 주장을 좀 따르라. 그게 민주당 주장이야. 원래 진보 진영에 섰던 건데 원래.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표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가 뭐 투표를 낮춰서 이게 무산시키자. 이건 사실 졸렬한 거예요. 민주당으로 진보 진영으로 좀 깝깝한 투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면 무상급식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 설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은 잠깐 기억을 되돌려서 학교로 되돌아가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네. 반에 있는데 아이들이 절반은 돈을 내고 절반은 돈을 안 내요. 네. 절반을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 그럼 애들이 못 내는 거죠. 애들이 절반은 돈을 내고 절반은 돈을 안 내는 애들로 가려져요. 예. 애들이 그걸 모릅니까? 자기 반 안에서 니네는 그러면 가난한 애들이구나 하고 반이 딱 갈라지는데 예.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3월이 괴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가난해서 급식을 먹을 수 없어서 무상급식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새로운 학생들이니까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갖고 우리 무슨 저소득계층 이런 확인서를 좀 띄워와라. 그럼 그거 신청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편을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공지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니 너무 당연한 자기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라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밥을 공짜로 먹을 테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서를 띄워야 돼.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였었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느 반이든 갈 거 아니냐. 알려주자. 알려주지 말고 12월에 이 확인서를 다 받자. 12월에? 신학기 가기 전에. 그래서 넘겨주자. 그래갖고 넘겨주면 아이들이 누구든 모르게 그 확인서를 받고 새로 온 선생님들은 그런 고통이 없어질 거 정부가 아니냐. 제대로 못하니까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낸 거구나. 정부가 못하니까 선생님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한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쫙 퍼졌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반에 이런 것을 편가르게 할 필요 없고 선생님도 야 너 가갖고 너 이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확인서 띄워 이렇게 할 고통도 없고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년쯤 가면 또 배짱들이 있었고 나 뭐 가난하니까 밥공짜로 줘 이런 놈들도 있지만 있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애들 돌아가서 띄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요. 나는 가난하다는 증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4학년 5학년인데 결손가정 아이들도 있어요. 아빠는 막노동을 나갑니다. 막노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집에서 6시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7시예요. 아빠와 같이 동사무소 가야 되잖아요.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동사무소를 혼자 가야 돼요. 4학년 5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무상급식은 철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대통령 되려고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고문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잔혹한 고문하고 있는 건데 광화문에서 물고문할 수도 없고 참. 끄트머리가 참 맥이 빠진다. 물고문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악수를 뒀어요. 악수를 뒀어요. 악수를 뒀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우리 서울시 1000만 서울시민은 물 먹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수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무상급수를 이뤘고. 우리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비가 급속도로 왔지만 국지성 호우로 이제 집중적으로 왔는데 이거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 그 전년도에도 왔거든요.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서울시 최고 통치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비는 자연으로 왔지만 이번에 당한 재해는 철저하게 자연재해다. 이것과 무상급식과 연동시켜갖고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PSI에서 들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했냐? 민족에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주소 말씀하셔야지 주소.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고 압축적으로 한 아이템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바치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